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들이 한 70년대쯤에는 한 번씩 다 이렇게 좀 개혁 개방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뭐 그렇죠. 아프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근대화시키고 나라를 좀 잘 살게 만들고 싶고라는 생각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 왕정, 그다음에 뭐 귀족정 이런 걸 다 타파를 하고 공화국 체제로 이제 많이들 전환이 되고, 공화국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왕국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흐름들에 대부분 동참을 했던 거지요. 그러다 다시 이제 80년대부터 아주 그게 너무 이제 앞질러 갔던 거죠. 중동 국가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백세 혁명이라고 보통 부를 정도로 왕이 너무 앞질러서 사회를 바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 이제 보수파들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결국 그 이슬람 혁명이 이제 일어났던 거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중동의 아주 뜨거운 열사의 나라 사우디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도 쭉 이어서 지금 이제 사우디 얘기 저희 가고 있는데 뭐 기름 얘기도 좀 했고요. 그렇죠. 뭐 여러 지형적인 또 지정학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또 사우디 하면 여전히 왕국, 그렇죠. 전 세계에 남아 있는 굉장히 소수인 왕국인 거죠. 주요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죠. 그렇죠. 뭐 입헌 군주국도 아니고 그냥 왕국이니까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사우디 방문하셨죠. 보면은 그때도 이제 관심을 이제 기울였던 것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MBS라고 하는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영접을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인 것처럼, 여긴 정말 이제 왕국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상당히 독특한 또 규칙이 있죠. 왕위를 승계할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형제 승계가 이제 원칙이었어요. 보면은 동생. 그렇죠.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처음으로 와서 다시 이제 아들 세대에서 또 동생.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 이제 그 변곡점에 서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형제 승계다. 그러면은 그래 뭐 동생한테 계속 내려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막상 들여다보니까 이게 꼭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이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남성의 권위가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은근 또 여성의 힘이 셉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엄마들, 그러니까 모계 쪽에서의 어떤 이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부족적 연계, 엄마. 그래요?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처음에 왕이 했을 때 이제 핵심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 세력에 대표하는 이제 사람들이 혼인으로 또 맺어진 결과들이 또 많이 있었겠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모계 연대 어떤 사회 구조하고 또 복합되면서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제 그 뭐 수다일이라든지 샴미르라든지 이런 가문 간의 대립도 사실 지금까지도 좀 존재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형제 승계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라고 보통 부르는 우리가 초대 국왕의 이제 이야기는 석유 이야기와 더불어서 쭉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MBS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이전에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면 가볍게 사우디 현대사가 대부분 정리가 되겠죠. 보면은 첫째 왕이 이븐 사우드고, 보통 이븐 사우드라고 이제 알려진 이제 왕이죠. 이제 왕이 있고, 그 왕이 이제 1953년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들이 44명이었어요. 44명이요? 아들이 44명. 일단 뭐 당연히 한 명의 엄마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한 십수명 되는 엄마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보면 생각이 드는데.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위에 두 번째 형제 승계를 원칙으로 하니까 이제 딸 빼고 아들만 44명이라고요? 그렇죠. 대박이시네 이분. 그러니 형제 승계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넘기고, 자식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형제로 쭈루룩 넘기는 거지. 이게 뭐 다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죽는 거죠. 이제 보면은 늙어서 죽고. 그래서 이 이븐 사우드 초대 국왕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맏아들격인 이제 사우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파이살,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첫째, 둘째. 둘째를 왜냐면 차곡차곡 얘 왕, 그 다음에 얘 둘째 이렇게 왕이 될 테니까. 그래가지고 한 말이 이제
자, 내 위로 손을 얹어라. 내가 죽거든 너희 둘이 함께 해나가겠다라고 맹세를 꼭 해라 내 앞에서.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다툼이 있어도 은밀히 다퉈라. 세상이 너희들이 다툰다는 걸 알지 못하게 해라. 왜냐면은 이제 이 사우드 이제 왕조가 예전에 네. 이제 그 몇 차례 이제 그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 다 형제들 간의 다툼 때문에 이게 힘을 잃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네. 이제 제일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2대 국왕이 이제 취임을 합니다. 첫째 아들. 그렇죠. 정식 이름은 이제 사우드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인데 보통 사우드 국왕이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드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예, 되게 길어요. 사우드가 2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령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사우드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이제 신생국이었던 사우디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이제 일을 겪습니다. 왜냐면 이 왕이 상당히 이제 플렉스 하셨어요. 플렉스? 네, 플렉스. 낭비벽이 좀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궁전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고 내가 왕이 되니까 첫 번째 한 일이 이제 이제 궁전을 이제 핑크색. 그 다음에 이제 금빛으로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별로 안 좋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 같은 이제 LCD 전광판은 없었지만 이제 전구로 이제 화려하게 이제 그 밖을 장식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코란 이제 구절이 이제 지나가도록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자기 말 잘 듣는 이제 밑에 뭐 형제들이라든지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뭐 캐딜락 자동차, 미제 자동차 하나씩 나눠주는 거죠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맨날 불러서 이제 파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려드는 이제 이 캐딜락 차량들이 이제 정체를 이뤄요. 왕궁 근처에서.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이 캐딜락 전용 이제 신호등을 만들 정도였어요. 캐딜락 전용 신호등이요? 예. 왕궁 그러니까 근처. 왕궁 근처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한 급발씩 하시는 분이니까 참 잘 모셔야 되는데 쉽지 않았던 거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사우디는 막 이제 신생국이었고 네. 석유가 나서 이제 조금씩 도시화가 이제 진행되던 이제 본격적인 근대화가 진행되던 상황인데 왕이 거처하던 이 궁전에서 사용되는 전력, 냉방, 뭐 그다음 조명 이런 데 쓰는 이제 전력 소비량이 왕궁을 제외한 리야드 시내 전체 소비량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물이나 이제 전기 소비량이. 수도 전체? 예, 수도 전체. 수도 전체 사용량보다 왕궁에서 사용하는 게 더 많다고요? 예,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흥청망청 하셨던 거죠 보면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분의 성격을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가끔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어디 순실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창밖에 이제 이렇게 차 안에다가 이제 금화를 이렇게 놔뒀다가 한 줌씩 던집니다 밖에다가. 한 줌씩 금화 이제 이렇게 휙 던지면 플렉스. 당연히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뭐 특히 애들들이 이제 많이 달려들겠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또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러다가 그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시 사우디가 이제 석유가 막 나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돈을 좀 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써대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5년쯤 지난 58년쯤 되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이 이제 거의 파탄나는 상황이 도달을 합니다. 뭐 이렇게 써대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이분 왜 이러시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이제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자들이 이제 몰려갑니다. 뭐 왕자들이라고 해도 이제 다 아들이 아니고 아들뻘이 아니고 다 형제들이잖아요. 네. 형제들이 가서 이제 다음 왕으로 내정돼 있던 이제 왕세자죠. 이제 파이살한테 가서 이건 아닙니다. 당신이 일상적인 건 좀 챙겨 보시죠. 당장 왕은 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일상적으로 좀 이 나라를 좀 나라답게 꼴답게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래가지고 파이살 이제 왕세자가 어느 정도 이제 실권을 좀 가지고 국정을 이제 좀 총괄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갑니다. 그래서 가서 국가 이제 금고를 이제 열어보니까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통장을 찍어보니까 이제 317리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당시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한 $100 정도. 왕실 보유 현금이? 예, 100만 달러가 아니고 $100.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형제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망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왕이 이 정도 되면 모양새 좋게 이제 물러나기를 바랬던 거죠. 형제들로서는. 근데 형제들이 이제 이 국왕이 이제 사우드 국왕이 이제 이양을 안 해요.
난 왕인데 막 이제 티격태격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웬만하면 좀 물러나시죠. 계속 이제 압박이 가해지니까 이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근위대를 이제 동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왕궁 안에다가 이제 그 기관총 뭐 이런 거를 든 사람들을 이제 쫙 깔아놓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 어라라고 생각을 했던 이제 국가방위군 사령관 이제 정식 이제 정규군을 지휘하는 이제 형제가 있었겠죠. 압둘라 왕자. 이분이 이제 나중에 왕이 돼요. 또 이분도. 이 압둘라 왕자가 그러면 이제 군을 동원을 합니다. 아, 왕실 근위대가 지금 동원돼서 동원돼서 이제 군 안에 이제 왕궁 안에 다 왕자들도 들어와야 되고 할 때마다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이제 총 겨누고 이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왕궁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왕궁 바깥쪽을 이제 포위를 하는 거죠. 군으로. 아, 완전히 그 양분됐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피바다가 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파이살 이제 왕세자가 이제 잘 요거를 이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 근위대 이제 군인들한테 가서 수고가 많어. 커피도 한 잔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적으로 되게 다가가면서 참 너 형제들 일 때문에 당신들이 고생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현 국왕이 플렉스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파이살 쪽으로 가는군요. 파이살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싹 몰리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제 그 울라마 즉 이제 율법학자 이슬람 율법학자들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당신들이 좀 판단을 내려보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알라의 뜻, 그 다음에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지 일종의 헌재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실어준 거죠. 당신 결정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일단은 현재 대부분의 업무들은 이제 파이살 이제 왕세자가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들은 이제 넘겨준다라는 것들을 의미한 거 아니냐. 이것들은 사우디 국왕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이미 이양한 상태에서 지금 형식적으로만 앉아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세자들이 그러면 이거를 파트와로 이제 발표해달라. 파트와라는 거는 이제 율법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게 하나의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해요. 종교 방송을 통해 가지고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약간의 쿠데타 비슷한 이제 성격이 있었던 거죠. 평화적인 쿠데타로. 평화적인 쿠데타 비슷했는데 그래서 이 상황까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었던 이제 사우드 2대 국왕이 왕위를 이양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64년 11월 달에 이제 왕위를 이제 이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막판에는 그래도 모양새 좋게 공항에서 이제 빠이빠이 다들 모여서 손도 흔들어주고. 선대 국왕의 말을 그래 좀 듣긴 들었네. 이게 다툼이 있어도 좀 은밀하게. 뭐 은밀하기보단 다 알았죠. 알긴 알았고 2대 국왕인 이제 퇴임한 국왕인 이제 사우드 국왕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 보려고 몇 번 이제 시도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요? 뭐 잘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아랍 국가도 아닌? 그러니까 아예 꼴 보기 싫으니까 멀리 떠나서 그래도 나름 이제 그래도 뭔가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많이 챙겨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테네에서 그냥 이제 유유자적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러고 이제 3대 국왕으로 이제 파이살 이제 왕세자가 이제 즉위를 하는 거죠. 이 파이살 우리가 보통 왕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묘한 구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첫 번째 왕은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유능한 사람인 경우가 많겠죠. 근데 두 번째 그 국왕이 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 왜냐면 이제 왕국을 세울 때 이제 기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누가 딱 왕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선뜻 동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넘겨줄 때도 그 아들들이 다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왕국을 새로 문 열었는데 나는 뭔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 국왕 정도야 이제 창업자기도 하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권위도 있고 뭐 힘도 있고 한 텐데 끝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부정을 못 하는데 이제 그 아들 때부터는 어쨌든 같이 동업한 사람들도 다 쟤도 나랑 비슷한 내용인데 쟤는 아빠가 저거라고 왕되냐? 그러니까 뭐 형이 그래 뭐 좀 노력했지만 나는 뭔데?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뭐 아들들 여럿 있는 경우에는 뭐 꼭 첫째가 아닌 다른 아들들이 잘했을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한바탕 이제 피바람이 붑니까? 피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되고 네. 그게 정리가 되는 한 세 번째나 네 번째쯤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좀 안정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3대 국왕인 이제 파이살 국왕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부터 즉위를 하면서부터 상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이제 나라꼴을 좀 이제 갖춰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파이살 국왕은 스타일이 뭐였냐면 좀 결단력이 좀 있었고 원칙이 있는 하지만 권위주의자.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니까 권위관이 있었겠죠 이제. 근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가 토를 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상당히 유능한 국왕이었다고 이제 기록이 됩니다 보면은. 네네. 그래서 사우디의 오늘날 이제 국왕이 통치를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정치 체제, 이제 행정 체계가 갖춰진 어떤 근대적 이 체계를 갖추는 게 이 3대 국왕인 파이살 국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러면 초대 두 번째까지는 어떠냐면은 전통 이슬람 사회. 옛날처럼 왕 마음대로 그냥 아무 룰이나 규정이 없이 네네. 그냥 왕이 마음대로 이제 다스리는 사회였다가 이때서부터는 그래도 왕국이지만 뭔가 체제가 있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왕국으로 이제 변신을 했던 거죠. 법도 좀 만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슬람 율법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긴 하지만 네. 그거를 보충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 법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그러면 이제 왕이 임명한다. 부족이 아니고 부족장이 네, 아니고 네, 네. 뭐 이런 체제들을 이제 만들고 이제 사법기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체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개발 이런 걸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거지요.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가 노예제도 폐지입니다. 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공식적으로 노예제도를 가장 늦게 폐지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이 정식 이 파이살 국왕이 정식으로 취임한 거는 이제 64년인데 네. 그 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 역할들을 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62년도에 이제 그 노예제도를 폐지를 해요. 62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사우디에 공식적으로 노예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노예제의 역사를 쭉 읽다 보면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노예가 소멸한 거는 6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노예제를 폐지한 거다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실질적으로 보면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 있죠. 있겠죠. 예. 근데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노예라는 제도를 폐지한 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지막. 62년 이제 마지막이었고. 네. 그래서 이 파이살 국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석유의 어떤 무기화, 금수 조치, 그다음에 오펙 창설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이제 굵직굵직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네. 사우디를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 이제 축으로 그다음에 중동에서도 이제 단순한 어떻게 뭐 메카와 메디나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뛰어넘는 어떤 석유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그런 왕이었던 거죠. 꽤 괜찮은 왕이네요, 그래도 비교적.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73년도 석유 금수 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반대를 하다가 막판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다라는 상황까지 버티다가 미국한테 통보를 하고 이제 금수 조치를 취하는 등 이제 미국과 중동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라는 이 입지를 굳건히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이제 그런 왕이었죠.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뭐 사우디가 더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75년 3월 달에 이제 조카한테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에? 예. 조카? 예. 그러니까 형제 아들 그렇죠. 암살을 해요? 예, 암살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서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보면은. 누구 조카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누구 조카까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오. 그냥 조카한테 암살을 당했다. 이제 아, 이렇게 예, 나와요, 보면은. 엄청난 일이 이때 벌어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순탄치 않은 거죠. 사우디 이제 왕가가 보면은 네, 첫 네, 번째 네, 왕 돌아가시고 두 번째 왕은 이제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이제 권력을 이양하게 되고 세 번째 왕은 이제 조카한테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75년 칼리드 국왕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75년 82년까지 2차 오일 쇼크 와중이었는데 네. 그렇게 두드러진 뭐 형태라든지 뭐 새로운 일을 벌였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형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안정화시키는데 이제 주력을 했었던 것이고 네. 사실은 뭐 이 당시에 79년 이제 이란 혁명 때문에 온 이제 국가들이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걸 둘러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 이제 정신이 없었던 이제 네. 상황이었고 82년 6월달에 이제 심장병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복 동생인 이제 파우드
왕자가 이제 5대 국왕으로 이제 82년에 취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파흐드, 예전에는 이제 파드 국왕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정식 이제 제대로 호칭을 하면 이제 파흐드라고 이제 불러야 되죠. 네. 그래서 파흐드 왕자가 5대 국왕으로 이제 1982년에 취임을 해서 2005년까지 상당히 오래 이제 이 사회를 또 이끌었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 파흐드 국왕이 82년도에 취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막 이슬람 혁명,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슬람에 힘을 이제 많이 실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수호자로서의 이제 대내외적인 이제 위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관련된 지원, 그다음에 우리 요즘 뭐 표현으로 하면 이제 이슬람 선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런 와하비즘에 따른 이제 해외 선교, 포교, 이거 해요.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1986년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두 성지의 수호자라고 이제 본인을 이제 호칭을 하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메카와 메디나. 예, 메카와 메디나를 지키는 어떤 수호자라고 이제 왕을 칭하는데 이 칭호를 처음 이제 사용을 하기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80년대 같은 경우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사우디 왕정에 대한 이제 반발과 불만이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일어나던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내내. 그러니까 80년대는 이제 그 이란 혁명에 따른 여파가 있어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카가 이제 무장 세력한테 점거당하는 어떤 그래서 이거를 유혈 진압하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사회가 한번 이제 보수화로 확 이제 기울었죠. 그래서 70년대 사우디 사진들을 보면 사우디 맞나 싶은 여성들이 이제 뭐 약간 긴 치마 정도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검은색도 아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때에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들이 한 70년대쯤에는 한 번씩 다 이렇게 좀 개혁 개방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뭐 그렇죠. 아프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근대화시키고 나라를 좀 잘 살게 만들고 싶고라는 생각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 왕정, 그다음에 뭐 귀족정 이런 걸 다 타파를 하고 공화국 체제로 이제 많이들 전환이 되고 공화국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왕국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흐름들에 대부분 동참을 했던 거지요. 그러다 다시 이제 80년대부터 아주 그게 너무 이제 앞질러 갔던 거죠. 중동 국가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백색 혁명이라고 보통 부를 정도로 왕이 이제 팔레비 국왕이 이제 막 너무 앞질러서 사회를 바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 그다음에 이제 보수파들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결국 그 이슬람 혁명이 이제 일어났던 거고 그 여파가 이제 80년대 내내 이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5대 이제 국왕이었던 파드 국왕은 이제 여러 고생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죠. 80년대 같은 경우는 또 석유 유가가 또 폭락을 해가지고 사우디판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을 했었어요. 그래요? 이럴 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량으로 그럼 다 죽자. 생산량 엄청 늘려요? 사우디 혼자서 이제 쿼터를 줄이면서 이제 가격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이 찔끔찔끔 쿼터를 막 늘려가지고 풀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니까 경고를 몇 차례 한 다음에 사우디 그 파흐드 국왕이 이제 정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위력을 보여주자. 어차피 우리보다 싸게 만들 나라는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이제 석유에 이제 다 잠기도록 이제 만들어가지고 초토화를 시키죠. 이제 그래서 위력을 맛을 본 다른 나라들이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통제에 나서는 거죠, 서로.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파흐드 국왕은 걸프전도 치르고요. 90년대 국왕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버지였던 이분 사우드 국왕이 형제 이제 승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다 늙어가는 거예요. 나도 늙고 있고. 8, 90대 뭐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왕세자가 이제 그 당시 왕세자가 이제 동생일 거 아니에요. 이제 81살이 좀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2005년쯤 되면. 그러니까 이게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자, 형제 승계가 원칙이지만 부자 승계도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보면은 놓고 결국 이제 2005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대 국왕 이제 압둘라, 예전에 그 2대 국왕이 있을 때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제 왕궁을 포위하기도 했던 이제 국방부 장관을 이제 국가방위군 이제 그 사령부를 지냈건 이제 압둘라 국왕이 취임을 드디어 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이제 나 언제 왕 되나 하고 있었는데 40년이 지난
이제 2005년에 이제 계승을 이제 하는 거죠. 형제 세대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인 거죠, 그러면? 아직 계속 있는 거죠. 더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살만 국왕도 형제 승계 이제 거의 끝물이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81살에 이제 압둘라 국왕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81살에. 그러니까 44명의 왕자들 가운데 한 명인 거죠, 이 사람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기가 취임을 하고 나니까 야 이거는 곤란할 것 같아.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형제, 자식들 이게 막 섞여가지고 뭐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위 계승을 위한 충성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국왕을 선출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룰을 만듭니다.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위원회를 만드냐 그러면 이제 외척 배제가 목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척이라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 왕자들별로 쭉 있으면 거기 어머니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어머니들이 그냥 평민 같은 별로 존재 가치가 없다가 초대 국왕이었던 이제 이븐 사우드 국왕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동네 부족이라든지 어떻게 꽤 유력자 이제 자녀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엄마들로서는 이제 자기 아들들을 따로 단돌이 하면서 이제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고 형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아니고 너희들끼리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충성위원회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구성위원회가 이븐 사우드 초대 국왕의 아들들 그중에 살아있는 국왕 아직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00 이제 그 5년쯤 됐을 때 살아있는 아들. 그 다음에 그러면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44명의 왕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돌아가신 분들은 그 장남 또는 장남도 다 이제 갔을 경우에는 이제 손자 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44명이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각 아들들 중에 장손들까지 있고 장손이 만약에 혹시 없으면 장남이 없으면 장손들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입양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빼고 입양은 아웃.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44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빠지면 이제 구성원은 좀 더 줄어서 30 몇 명쯤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 이제 왕을 뽑자 이 중에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제 좀 뭔가 그래도 룰이 정확하게 되지 않겠느냐. 다 1인당 한 표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야, 그러면 2표 나오면 가능성 높은 것 같은데 각자 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충성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게 사실 이제 그 모계 사회라고 이제 뭐 말하면 안 되지만 모계를 타고 이제 꽤 세력이 강한 집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다일이 이제 칠형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다일이 가문의 어떤 이제 엄마 밑에서 이제 태어난 이제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다 좀 실권을 갖고 있었어요. 한 엄마에서 아들들이 많이 낳았으면 그 집이 제일 유력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똘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븐 사우드 초대 국왕에 특별히 또 이뻐한 또 부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들들한테 더 많은 뭔가를 이제 배려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븐 사우드 국왕의 이제 초대 국왕의 아내였던 이제 하사 빈트 아흐메드, 그 수다일이 라는 이제 그 왕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낳은 이제 칠형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이런 어떤 세력화, 독자 세력화를 좀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수다일이 이제 그 왕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아들들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정기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 형제들끼리 이복 형제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끼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찢어지면 안 되고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정신 교육을 확실히 이제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문에서 이제 국방장관, 내무부 장관, 뭐 리야드 주지사 등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요직들을 한 55년 동안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압둘라 국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제 불안하고 좀 눈에 이제 걸렸다라는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보면은 자기 아들 쪽은 아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압둘라 국왕은 이제 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온건 개혁론자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뭘 바꿔야 되나 봤는데 급진적인 그 개혁은 위태롭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이 뭘까? 교육제도를 개혁을 하자. 근데
국내에서 교육을 하려고 봤더니 이슬람 율법, 이슬람 교육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킹 압둘라 장학금, 뭐 장학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나라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워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국민들은 누구나? 그렇죠. 오, 그래요? 예, 물론 이제 너무 자격 조건이 안 되면 안 되고 일정 수준의 이제 이건 네. 넘어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을 이제 원하는 뭐 미국이라든지 10만 명? 예, 뭐 와. 그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 보냅니다.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은 이제 그 미국에 유학을 갔죠. 그래서 네. 미국 대학에 보면 주요 대학에 보면 사우디. 예, 뭐 자기네 나라 돈 가지고 오니까 쿼터가 있는 셈이죠 보면은. 네네네네. 그래서 이 압둘라 국왕이 한 10년 정도 이제 하다가 2015년에 네. 이제 사망을 하고 당시 이제 82살이었던 이제 살만 국왕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살만. 예, 살만 현재 국왕이세요. 15년이면 2015년이면 지금부터 7년 전이니까 지금 이제 82세였으니까 89세 거의 90 이제 다 되신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부터 이제 오래 못 갈 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병환도 많으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이걸 담당할 거냐라는 네. 이야기들이 이제 많았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이복 원래 왕세자 원래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압둘 아지즈 이제 왕세자가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폐위를 하고 이제 빈 나예프라는 이제 왕자를 이제 왕세자로 그다음에 본인의 아들인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을 이제 부왕세자로 이제 지목을 이제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서부터는 이제 그 이븐 사우드 초대 국왕의 아들들 세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이븐 사우드 국왕의 이제 손자 세대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서열을 정해놨는데 이제 2017년 6월, 그러니까 요 상황으로만 되면 이제 손자 세대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그 빈살만 그 국왕의 아들은 왕세자가 이제 여기 뭐야 바로 왕이 되기는 어려운. 그렇죠. 예, 곧 한 번쯤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2017년 6월에 이제 왕세자 지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아들인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한테 이제 왕세자를 물려주는 거죠. 다른 왕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 않았죠.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한번 지켜보자. 네네. 라고 이제 갔던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예, 왜냐하면 이제 형제 승계 원칙은 더 이상 이제 유지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일단은 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내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이제 MBS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새로운 실권자가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이제 우리가 보통 MBS 이렇게 부르는 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빈 살만 이렇게 이제 부르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무함마드라고 이제 호칭을 해야 됩니다. 무함마드. 예, 빈 살만이라는 뜻은 이제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빠가 살만이고. 예.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 그러면 살만의 아들 이제 무함마드 이러니까 구별을 정확히 하려면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왕세자로 됐을 때 좀 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되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좀 있었던 뭐 논란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러 번 강조를 해요. 압둘라 국왕이 만들었던 충성위원회라는 곳에서 34명의 위원 중에서 31명이 나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나는 절차적으로 이제 충분히 정당성을 확보했다. 라고는 하지만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반발이라든지 그게 아니다. 그 당시 상당히 좀 이상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게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아니고 강요였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MBS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왕세자로 즉위한 이후부터 계속 좀 곧 물러나지 않을까? 아니면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왕세자로 지목된 지 6개월도 안 된 2017년 11월 달에 이제 부패와의 전쟁, 부패 개혁을 내세운 대대적인 조치들을 이제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새로 정권 잡고 이거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쯤 이제 뭔가 판을 흔들어서 나의 권위를 강화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시진핑도 예전에 뭐 무슨 파리 잡는다, 호랑이 잡는다 뭐 이래갖고 그렇죠. 끊임없이 사정 그래서 정적들 다 제거하고 그렇죠. 비슷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전화로 자 이제 중요한 회의를 할 테니까 다 리츠칼튼 호텔로 집합하세요. 그때 리츠칼튼. 네, 그 리츠칼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다 줄줄이 모이는데 이제 들어오자마자부터 이제 경호원들이 딱 붙어가지고 다 가둬놨죠. 다 가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방위부 장관, 뭐 여기도 이제 왕자죠. 보면은 그다음에 돈 많기로 유명했던 이제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왕자들 주로 왕자들이죠. 왕자들 수백 명을 이제 리츠 칼튼 호텔에 이제 구금을 합니다. 그래서 구금을 해놓고 이제 그냥 가둬놓고 이제 자 너희들 죄가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니 내가 다 너희들 죄를 털어서 빵에 갈래? 아니면 국가에 헌납하고 나한테 충성 맹세하고 끝낼래?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왕자들이니까 너가 뭔데? 라고 이제 당연히 이제 반발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이제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이제 물리력이 행사됐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물리력? 예. 구타? 그렇죠. 구타를 넘어서 이제 고문 수준도 자행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정확한 일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제 충성맹세를 하고 열심히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루트를 타지 않고 내 주머니로 들어오던 이 현금 흐름들을 이제 왕의 이제 그 국가에다가 다시 이제 보내는 돈줄을 싹 죄버렸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연간 한 2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왕자들 이제 사우디의 국가 통장이 아닌 왕자들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20몇 조가 되는 돈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장 올해부터 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기존에 너가 잘못했던 것도 그러면 같이 내놔야지. 그래가지고 그 전에 한 4, 5년치까지도 이제 헌납하는 식으로. 와.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애국 헌납금 120조를 그렇죠. 뭐 예산 만들기 참 쉽죠. 120조를 한 방에. 예. 그래서 이 일거양득이었어요. 당시에 유가가 상당히 이제 하락이 돼서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 불만도 좀 다독거릴 만큼 뭔가 돈도 좀 풀어야 되는데 돈도 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권력도 강화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1,000억 달러 정도 이제 불어오니까 네.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이제 국가 불안 위기도 잠재우고 잠재적 불안 요소 나한테 도전할 놈들도 이제 한번 손을 딱 봐주니까 이 다음서부터는 이제 MBS가 실권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잘 거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때 잡혀왔던 분 중에 이제 국가방위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이제 무타인 빈 압둘라 왕자인데 이제 국방부 장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따로 있고 네? 이제 국가방위부 장관이 따로 있어요. 국가방위부가 국방부 아니에요?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이 두 무력을 갖춘 이 두 개 같이 공존을 해요. 사우디엔 두 개가 있군요. 네,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제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가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청년 군인들이 이제 왕조를 업고 공화국으로 전환하고 이제 그 아랍 어떤 민족주의 이런 걸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야 군대가 강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한 방에 왕이 나가 떨어지네. 위험 요소다. 그래서 정규군을 견제하기 위한 이제 국가방위부라는 걸 별도로 만든 거지요. 예,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이제 그 왕의 핵심 세력들, 그다음에 왕족 아니 또는 이제 그 부족들. 예, 어떤 실권자들이 이제 그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쿠데타 대응용 이제 부대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군을 견제하는. 예. 이란의 혁명 수비대도 약간 이런 거 느낌인가? 그렇죠. 이런 딱 이런 용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제 실권을 잡은 이후에 이제 변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노선을 잡아보면 이제 한 3가지 정도 노선을 이제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온건 이슬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보통 와하비즘을 통해서 이제 강성 이슬람의 대표적인 존재였는데 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했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내부적으로도 불안해진다. 저 어떤 강성 그다음에 극렬 테러리스트와 우리가 자꾸 같이 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1979년 이후에 이제 왜곡된 급진 이슬람주의가 사우디 사회에 너무 많이 침투해 왔다. 이를 축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강경 이슬람 세력들을 체포합니다. 테러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 유학도 많이 가고. 네네. 그럼 유학 가면은 이제 주로 남성들이 가긴 하지만 부인들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 생활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이제 불만들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에 대한 이제 상당히 권익 보호, 개방 이런 조치들을 많이 취합니다. 네. 그래서 2018년 이제 6월부터 여성 운전 허용. 그다음에 지난 첫 시간에 말했던 이제 뭐 극장 다시 상업 극장 개관.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콘서트 허용.
아, 콘서트. 예, 그러니까 원래 음악 연주가 안 됐었거든요. 네네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우디가 제일 못하는 게 음악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의 축구 관람도 허용하고. 아, 그 BTS도 좋아하시던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제 그 보수적인 율법 학자들한테 아니 우리 그 예언자 그 무함마드도 아내가 상업 활동을 하지 않았냐.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기도드리고 같이 하지 않았었냐. 원래 이슬람의 전통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냥 일가를 딱 날리는 거죠. 보면은 무함마드도 예언자 무함마드도 아내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학자들이 이제 움찔한 거죠. 일단 왕한테는 잘 보여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란에 대한 이제 강경 노선을 펼칩니다. 자, 사우디 왕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 이제 이란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 이란이라든지 이제 무슬람 형제단 이런 이제 시아파 이제 뭐 반달 이런 초승달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세력들이 점점 넓어지는 데 대해서 이제 반발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놓고 이란 지도자들을 이제 악의 축이라고 이제 막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아, 사우디에서? 네, 이 MBS가 자기 입으로 막 그러면서 2016년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앙차잔 되지 않았지만 실권이 있던 시절에 본인 주도로 이제 시아파 인사 47명을 이제 반정부 테러리스트로 이제 처형을 합니다. 오, 테러리스트 혐의로요? 예, 그래서 이때 사우디에는 주로 수니파지만 동부에는 시아파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아파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같이 이제 처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란 쪽에서는 극렬히 이제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테헤란에 있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태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사관을? 예. 그래서 이때 이 사우디가 이 이란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이란 외교관을 48시간 내로 다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단교 상태예요. 아, 그래요? 예. 사이가 굉장히 안 좋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멘 내전, 이란이 이제 후티 반군을 지원해서 이제 수니파가 이제 시아파에 의해서 밀리고 있던 이 예멘 쪽에도 이제 본인이 주도로 해서 이제 개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전쟁을 이제 벌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란과 뭔가 수니파지만 시아파 편을 들고 있는 이제 카타르하고도 단교를 하고 있는 등 이제 이란에 대한 이제 강경 노선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랑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혼자 이란이랑 싸우기는 버겁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친구를 찾습니다. 친구는 이제 저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예. 이스라엘이랑은 안 맞을 것 같죠.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맞을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총칼을 부딪히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국경도 중동 전쟁하고 뭐 이럴 때도 사우디랑은 사우디는 돈을 댔지. 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막 이제 이러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는 같은 우산 아래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공유를 이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사실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란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고 나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최대 안보 위협은 이란이라고 지목을 하니까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서로가 뭐 국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교류, 그 다음에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전 2030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 네옴이라고 부르는 스마트 시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수교를 했어요. 아, UAE랑? 예, 이때도 이제 사우디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라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 바레인도 이제 이스라엘이랑 수교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물심양면으로 뭐 지원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만큼 그리고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영토나 어떤 국가가 계속 유지되는 건 뭐 맞는 거 아니냐 현실로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아랍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지? 라고 하는 반발을 이제 무릅쓰고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MBS라고 부르는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제 사우디를 이제 보다 근대화된 국가, 보다 개방적인 국가, 그다음에 덜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로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성과를 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부자 승계로
본인이 이제 그 왕위에 취임하기를 즉위하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MBS 그러니까 왕실돈 중 상당수가 또 그 비전 펀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손정희 회장 예, 운영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우디를 단순하게 속여 팔아먹는 이제 이런 나라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음 스테이지를 좀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해야 되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해라는 게 일 왜 해야 되지? 이런 국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예. 그다음에 왜 갑자기 여자들이 설쳐대? 라고 하는 내부 반발도 이제 다스려야 되고. 네. 이스라엘이랑 친구를 맺어? 예. 이런 반발도 있을 거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호주머니가 왜 이렇게 말랐어 하는 수많은 그 왕자들과 이 일가에 대한 이제 이런 것도 잘 다독여야 되는 거. 숙제가 많네요. 숙제가 많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젊은 층이 원체 많다 보니까 사우디에 인구 구조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니까. 그래서 이제 좀 개혁에 대한 이제 신뢰 선호도가 높은 젊은 층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지원을 해주면 우호 세력을 만들 수도 있는데 대외 사정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때 이제 본인을 이제 비판하던 이제 자말 그 까슈크지라는 언론인을 까슈크지 그때 저 이스탄불에서 예. 이제 그 유인해가지고 그 사건이 굉장히 좀 서방 세계로부터 그렇죠. 비난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살해된 장소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영사관이었죠.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이제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MBS를 패싱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차례. 나 상대는 당신이 아니고 이 살만 그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유 예멘 전쟁 왜 저렇게 자꾸 질질 끄나. 라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등 사실은 빈살만 이제 MBS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습니다만 최대의 무기는 젊다라는 거. 예, 젊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MBS가 아직 한 30대 후반인가 뭐 그 정도죠. 그 정도일 겁니다 보면.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제가 봤을 때는 10년 정도. 근데 아버지 나이가 이제 원체 이제 있으시다 보니까 고령이시니까. 예, 아마 남은 시간은 의외로 짧을 수도 있어요. 몇 년 안에 이제 왕자리를 차지할 거고. 왕자지로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을 때,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이끄는 또 사우디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왕자들이 MBS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아마 권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사우디 그 왕들 얘기로 왕국이니까 왕들 얘기를 좀 한번 특히 이제 MBS 위주로 좀 전해 드렸고요. 그럼 이제 또 사우디의 재밌는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렇죠. 묵직한 이야기만 한 것 같으니까 예, 좀 가벼운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사우디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방송 중간중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 저도 이제 추억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추억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보내주십사 말씀드렸더니 진짜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사진도 보내주시고 편지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새삼 이것 때문에 꼭 사우디는 아니지만 아버지랑 간만에 대화를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가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랑 간만에 오랜 대화를 하면서 옛날 추억에 젖었다. 자, 그러면 온 사연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보죠.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2분 정도가 마침 또 사우디에 딱 맞고 또 사진도 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유니스라고. 최유니스? 예,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 중동 건설 현장 딱 생각해 보면 사우디 현장. 예. 우리 아버님들이네 진짜. 예. 그래서 그 본인 이제 쭉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되게 라디오스러운데 갑자기. 그 저분들 중에 한 분 아니고 저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버지셨던 거죠. 한 분의 아들 뭐 자녀분. 예.
지금 캘리포니아 이분은 살고 계세요. 예,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여름은 사막 기후와 비슷해서 매우 뜨겁고 덥습니다. 이곳보다 훨씬 뜨거운 태양 아래 숨이 막히도록 더운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1979년 세계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던 4살 아이였던 아마 그 당시 4살쯤 되셨 아마 75년생, 6년생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비슷하시네. 예,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마 이렇게 지구본에서 돌려서 손으로 찍어보면서 찾아보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외국이다. 본인이. 예. 미국보다 더 빨리 배운 데가 사우디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아주 먼 나라,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 씻는 장화처럼 생긴 나라, 이런 기억이 되게 이제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라라고 인식한 이제 그런 나라가 사우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19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까지 초반까지 이 아마 전선과 관련 대한전선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에서 이제 부소장으로 파견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되게 잘하셨대요. 일본어.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대한전선,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전선, 일본에서는 이제 스미모토 전기회사. 예, 이 두 회사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뒤편에 보이는 케이블 전력 송전 예, 이런 공사를 아마 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다들 어떻게 보면 집에 찾아보면 약간 빛바랜 저런 칼라 사진들 예, 정말 저 보고 되게 뭉클했어요. 저도 앨범 뒤져보면 저런 비슷한 사진들 참 많거든요. 저런 색감. 그래서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수도죠. 수도 리야드와 이제 안부시를 연결하는 케이블 공사, 아마 지중화 사업까지 아마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케이블이 깔려 있다고 그러네요. 대단. 그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긴팔 입고 계시네요. 예, 그렇죠. 이곳에서 이제 고생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지내시던 이제 그런 곳인 거죠 보면은. 이건 뭐 어디? 예, 끝나시고 나면 이제 수박 이제. 저 수박 저도 봤어요 저거. 예. 이 중동 지역은 또 수박이 또 유명하잖아요 보면은. 저 가운데 있는 통이 뭐 맥주통 같은 건가?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 그건 아닌가요? 생수통 아이스박스인데 뭔가. 예, 술들은 안 드셨겠죠. 술도 참 못 드시나 거기는? 원래는 이제 사우디는 술 금지 이제 국가였죠.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아버님이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꼭 보면 저희 아버님도 저런 자세로 찍으신 사진들이 몇 장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계신 아버님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뜨거운 이국 땅에서 피땀 흘려 대한민국 국가의 부강과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때 들어온 외화도 진짜 적지 않았겠죠. 그렇죠. 제 오일 쇼크 뭐 이런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됐던 것이 이제 중동에 나가셨던 그런 분들의 삶이었던 거죠. 정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신가요? 저도 정확하게 저 사진에 대해서 별도의 사진은 없는데 다들 모이고 얼핏 멀리서 이제 찍어서 그런데 아마 79년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이제 그 서거 이후에 이제 아마 중동 현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추모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도 사진을 봐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다른 설명이 없으시니까. 예, 근데 뭐 멀리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대략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비슷한 뉘앙스인 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께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무더위에도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하여 긴팔을 입어야 했던 숨막히던 사막에서 고생하시며 가족을 그리워하시던 모든 아버지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아빠 딸 최유니스. 이렇게 이제. 예,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뭉클하시죠? 예, 최유니스님. 왜냐면 저랑 너무 비슷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또 이 지구본 연구소를 또 잘 들어주고 계시지만,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더 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 비슷한 추억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사연 그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오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아마 미국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 80년대 일했던 분들의 사진과 추억담을 찾는다고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분은 아버지께서 이제 건설 쪽에 종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예 가족 전부 다 사우디를 가셨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되게 드문 경우였어요. 보통 아버님 혼자 나가셨는데 혼자 나가시는데 이분은 그래도 사우디에 본인이 직접
이 중동 건설 현장에 체류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무슨 저 소장님 예, 이상 그렇죠. 총 책임자셨죠. 관리급. 예, 관리자분이셨죠. 근데 많이들 나가신 것 같아요. 예. 사진들을 쭉 보시면은 이제 예, 차도 이제 있으셨던 것 같고. 이 소장님입니다. 최소 소장님입니다. 예, 근데 되게 젊으셨잖아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소장님의 상당히 젊은 나이에 책임자로 아마 있으셨던 것 같고 30대쯤 아니실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이제 아마 그 국제 요즘으로 보면 국제학교 다른 나라 많은 애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는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 아마 유치원도 다니셨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 홍해 쪽인가? 예, 아마 제다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 예. 이분은 좋은 데 계셨네. 자, 여튼 당시 아버지가 동산토건 현재 두산건설에 계셨고 네. 사우디 공항건설을 벡텔이라는 데서 주관을 해서 컨소시엄으로 그렇죠. 참여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회사죠. 보면은 나라는 사우디지만 사는 곳 주변엔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억 사우디엔 세금이 없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근데 좀 끔찍한 기억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가끔 슈퍼마켓을 가면 예. 주차장에 예. 피가 흥건할 때가 있었는데 피가? 사우디 같은 경우에 예. 당시 즉결 처형이 있어서 아이고야. 물건 훔치다 걸리면 손목을 잘라서 네. 피가 흥건하다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 어릴 때 정말 저는 사우디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저런 포즈로 찍은 사진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면. 그렇습니까? 네. 예. 아이고 애기. 그래서 저 뒤에 보면 급수탑인데 저런 급수탑. 급수탑. 그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가셨던 분들이 저 급수탑에 얽힌 또 그 악몽들이 많으세요. 깐깐한 영국 감리가 나서서 방수제를 쓰지 않고 저 급수탑을 이제 건설을 이제 하도록 하는 거죠. 네? 안 되는데요.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져요? 저 급수탑을.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콘크리트 쭉쭉쭉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방수제 두껍게 바르고 해가지고 저 만들면 되지라고 했는데 감리가 무슨 방수제냐? 방수제를 안 하면 어떻게 물탑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 여기 도면이 이렇게 돼 있고 시방수에도 없지 않냐. 다시 해라. 그래요? 네. 그럼 가르쳐 달라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건 니들이 할 일이지. 나는 감독만 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우디 현장에서 영국 감리랑 막 정말 주먹 다짐 내지 더 격한 사건을 벌이신 분들이 많대요. 근데 나중에 알았답니다. 저거를 공사를 차근차근 차곡차곡 이 콘크리트를 부으면 위에서부터 눌려서 압력으로 인해서 단단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식 속도전에는 맞지 않는 급수탑 보니 갑자기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현장에서 참 녹하시고 어떻게 보면 참 현장 견학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때만 해도 정말 유치원생 정도 되셨던 4살부터 7살 때까지 여기 사셨답니다. 아마 어머니셨던 것 같은데. 맞아. 저 때 사진을 제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진 사이즈가 3인치, 5인치 가로 세로였는데 아빠가 갖고 오신 거는 그보다 훨씬 컸어요. 사이즈가. 46 내지 57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진 왜 이렇게 큰가 그런 기억이 또 테두리가 약간 라운드 처리됐던 그렇습니다. 것도 맞아요. 기억이 그런 것도 납니다. 있고. 아마 야유회도 다녀오신 것 같고 다 옛날 유행하시던 그 장발 모습도 이제 보이는 거죠. 사연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진이 거의 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다 보니까 풍경 사진이나 이런 사진은 사막이네요. 별로 없고 대부분 인물 사진입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사우디인데 또 우리나라에서 놀았던 것 같은 또 그런 모습들. 이게 진짜 귀엽네요. 귀여운 모습들도 있고 아마 이게 공사하시던 사우디 공항 관제탑?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네요. 그런 것 같고 또 야유회도 또 이렇게 나가셨던 것 같아요. 스티브 오니. 정말 저도 옛날에 이런 저희 아버님과 아버님 친구분들 찍었던 사진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같이 나갔던 야유회 사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미국의 70년대 같기도 한. 당시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훨씬 그렇죠. 70년대 말보다.
요즘에도 어디 건설 현장 사옥에 보면은 있을 것 같은 예, 여러 가지 모습들 보시면서 참 단란했더만 되게 행복하셨던 시절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참 이때 당시 정말 고생하셨던 우리 아버님 세대 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박수를 좀 보내드립니다. 네. 또 이영만리에서도 또 한복도 챙겨가셔서 저렇게 아마 명절 때 한복을 입었던 사진도 보니까 사진 진짜 많이 보내주셨네. 두산 팬이셨군요. 오비 베어스 팬이셨던 스티브 오님. 네, 고맙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사연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앞으로도 뭐 꼭 사우디 아니더라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나라에 관련된 사연들이 있으시면 뭐 보내주시면 이런저런 기회에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나라에서 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